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도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제까지는 전혀 본 적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대공세로 역사에 남을 정도로 빠르게 러시아군을 전반적인 모든 지역에서 압도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기계와 여단만 쳐도 12개 전력, 전차 400대, 장갑차 800대에 일반 SUV 차량에 기관총이나 유탄 기관총 등을 장착한 채 하르키우주를 넘어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 미처 전황복으로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쾌속 진격 중입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역량을 두고 경이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러시아군은 쿠피안스크에서 이지움에 이르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15개 대대 전술단과 1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제3군단, 제90전차사단, 제차량화 소총사단 또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겨우 철수했다고 하는데요. 동부 전선의 모든 곳에서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이 밀려나고 있으며 벌써 하르키우주 전체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고 쿠피안스크, 이지움 등의 전략 거점도 이미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갔습니다. 쿠피안스크를 탈환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무려 80km를 진격하며 국경에 있는 주요 도시 볼첸스크를 탈환한 것은 물론 무려 7,000명의 포로와 457대의 전차, 1,380대나 되는 장갑차를 노획해 안 그래도 압도적인 전력 우세를 더욱 증강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지움 방면의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반나절 만에 120km를 진격해 점령했고 이제는 세베로도네츠크와 루베즈노의 방면으로까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도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며 너무 많은 러시아군의 장비들이 노획되고 있어 처치 곤란인 수준의 도네츠크,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군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당하거나 도망치고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압도적이라 어쩌면 금세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르키우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어떻게 싸우며 이런 전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4일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한 이후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했고 동부 전선에서도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 순식간에 하르키우주 전체를 탈환함은 물론 이를 넘어 더 진격해 루안스크주의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루베즈노의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다는 놀라운 전과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동남쪽 도네츠크주 전선 전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이 빛을 발하고 있고 크림반도의 사키 러시아 공군기지를 비롯해 수많은 전략 요충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받는 등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놀라운 승전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는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 비해 진격이 느린데 기막히게도 그 이유가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장비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미처 다 노획해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이 빠른 진격을 이어가며 이틀 만에 동부 오스킬강 서쪽 전면을 모조리 점령하고 러시아군이 무려 4개월 동안 농성전을 벌이며 어떻게든 지키려던 전략 요충지 쿠피안스크를 순식간에 탈환해버리고 이어서 여러 주요 도시들과 정착촌들을 계속해서 탈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나 남부 전선에서나 너무 많은 러시아군의 장비가 노획되고 있어 처치 곤란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쿠피안스크를 탈환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무려 80km를 진격하며 국경에 있는 주요 도시 볼첸스크를 탈환한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성과는 따로 있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9월 11일 나흘간의 공세를 통해 무려 7,000명이나 되는 러시아군 포로를 확보했으며 457대의 전차, 1,380대나 되는 장갑차, 54문의 자주포 및 야포, 20개의 방공 시스템, 11개의 특수 장비를 노획해 안 그래도 압도적인 전력 우세를 더욱 증강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인 호넷과 같은 무기들도 많은데 이 대전차 미사일은 과거 최강의 전차 중 하나로 불리는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전차마저 박살낸 전적이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획된 무기들 중에는 보병 휴대용 열 압력탄 미사일과 같은 끔찍한 무기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엄청난 전과는 지난 9월 7일에서 9월 10일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 전역을 넘어 루안스크주 지역까지 쾌속 진격하며 얻어낸 막대한 성과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의 큰 이익인데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전차들 중 많은 것들이 현재 러시아군이 주력 전차로 사용해왔던 T-80 계열의 쓸만한 전차들이었고 장갑차 또한 BTR-80 계열이 많아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노획된 것들로만 따져도 우크라이나군은 4개의 전차 여단을 신규 편성할 수 있고 장갑차로도 4-5개의 기계화 여단을 신규 편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9월 9일 금요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 동남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 중 하나인 이지움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은 물론 이지움 북쪽에 있는 오스킬강 서쪽의 강변 지역을 모조리 점령해 버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학을 뗀 이 지역 러시아군 부대들은 정을 포기하고 수많은 기갑 장비와
무기 체계들을 우크라이나군에 넘기고 항복해버렸다고 하는데요. 9월 9일 이지움 지역에서만 3천여 명, 세계 4단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 그동안의 농성전을 포기하고 포로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러시아군 부대들이 항복하고 무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7,000명의 포로와 2,000대에 가까운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장비의 노획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하르키우 전역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많은 러시아군의 장비가 노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을 포위해 탈환해버리고 무려 120km 떨어져 있는 루베즈 노예까지 반나절 만에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날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만 했던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탈환 작전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어마어마한 포격 앞에 하루 10,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결국 화력의 격차를 이기지 못해 우크라이나군이 물러나야만 했던 곳이 이곳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등이었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폭풍 같은 기세를 볼 때 이곳들 또한 금세 탈환하며 지난날의 울분을 모두 씻어낼 날이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가 사용된 AHS 크라프 자주포 수십문이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어 이미 전장에 도착했고 우크라이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한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군이 항복하고 철수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실제로 내뱉을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한편 동부 하르키우주의 북쪽으로도 우크라이나군이 폭풍 같은 공세로 엄청난 속도의 진격을 이어가며 러시아군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동안 개전 이래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이나 러시아군이 점령한 후 버텨왔던 하르키우주의 동부 지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의 탄약이 바닥나 더 이상 싸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말일 텐데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탄약고나 보급, 물류 거점을 얼마나 지독하게 파괴해 놓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시각 9월 11일 여러 오신트 보도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틀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의 교통 요충지인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고 이후로도 80km나 되는 거리를 진격해 국경지대에 근접한 볼첸스크까지 탈환해 버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14 분리기계화 여단과 아조우 특수작전 그룹 중심의 공세부대를 투입해 지난 9월 10일부터 P-79 도로를 통해 도망치는 러시아군을 추격하며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불과 반나절 만인 9월 10일 저녁 러시아 본토의 볼고로드주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지대인 볼첸스크 외곽까지 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볼첸스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에게도 탈환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 지역은 러시아 벨고로드로부터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로 직접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후속 군수 지원과 병력 증강, 보급 등을 위해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러시아군은 개전 이래 지난 4개월 동안 이 볼첸스크 지역을 뚫기 어려운 방어 진지로 만들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9월 11일 이 지역에 들어서자 난공불락의 요새라던 볼첸스크는 고작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포격이 우크라이나군 제14 분리기계화 여단에게서 쏟아부어졌고 이들의 화력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는 볼첸스크 방어진지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다음 볼첸스크 시가지에 진입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도네츠크 지역 러시아군에게서 차출된 러시아군 제3군단 병력 일부가 저항하고 있었지만 화력에서 도저히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러시아군 부대들은 결국 전의를 잃고 국경을 지나 러시아 본토의 벨고로드주로 향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도망친 러시아군 부대들은 사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신병들로 이뤄져 있어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기를 모두 버리고 금세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볼첸스크에 남은 마지막 예비 병력이었기에 볼첸스크가 점령되면서 하르키우주 전체에서 러시아군은 완전히 싹쓸이 되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동부 전선으로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다음 목표는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전역이 될 것 같은데요. 남부 헤르손 방면 전선에서도 이제까지는 보급부대나 탄약고, 물류 거점 지휘시설 등이 있는 남쪽의 포격이 가해졌지만 이제는 남부 전선의 북쪽에 엄청난 포격이 가해지고 있어 본격적인 공세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부 전선과 마찬가지로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도 수많은 러시아군의 무기와 군사 장비가 노획되고 있으며 벌써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전선 전역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상 진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헤르손 남부의 러시아군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부대들 또한 갈수록 전력 증강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들은 그나마 장비라도 T-80 계열 전차, BTR-80 계열 장갑차와 같은 최신형 장비들이기라도 하지만 남부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군 부대들은 아무 대전차 무기에도 장갑이 뻥뻥 뚫리는 T-62 전차들이 주력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전과가 더욱 기대되는 우크라이나 전장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곳에서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